자, 지난 시간은요, 따로 부동산 투자자 리츠까지를 보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이죠. 한주금 이런 정도를 정리했고요. 그럼 이제 다음 진도가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시면 이제 공급자 금융에서 목차 3번이 있죠. 부동산 신디케이트. 자, 신디케이트가 괄호 몇 페이지입니까? 224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 224페이지를 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자, 폈습니까? 그러니까 224페이지 박스 보니까 부동산 신디케이트 아래쪽에 조인트 벤처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강의 노트 보시면서 그림을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자, 개발업자가 나와요. 주로 개발업자가 되면 주로 시행사, 건설회사보다는 주로 시행사죠, 시행사. 사실 우리나라에 이 시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수많은 시행사들이 이 돈이 없어요. 돈 없이 시행을 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시행사, 개발업자가 이제 상가를 짓자. 자, 상가를 짓는데 자, 비용이 100억 들어가는데요. 은행에서는 주거용 아파트 지으면요, PF가 잘 나와요. 왜? 분양 리스크가 적으니까. 근데 상가는요,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왜 그러죠? 상가 지어놓고 MD가 안 된다, 분양이 안 돼버리면, 공시 생겨버리면 그대로 쫄딱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가는 웬만하면 PF가 안 나가요, PF가. 그래서 이제 자, 이 개발업자가 상가를 지으려고 은행에 제안했더니 PF가 안 나온대.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총 얼마? 100억.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돈은 한 5억만 잡을게요. 5억. 5억밖에 없어요. 5억 빼니까 돈이 얼마 모자랍니까? 95억이 모자라죠. 그래서 자금이 95억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95억을 어떻게 하죠?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자. 그래서 자, 괄호가 되어 있죠. 이렇게 괄호 투자자. 자, 이 괄호에다가 적어줍니다. 바로 소액 다수 투자자입니다. 소액 다수. 그러니까 소액 다수 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자, A에게, B에게, C, D 등등등등 아주 많은 사람에게, 즉 A는 얼마 1억을 자금을 조달받고 B에게는 5천만 원입니다. C는 3천만 원이다. 다시 D는요 1억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해서 부족한 자금 95억을 조달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금이 다 조성이 되면 별도로 조합을 만들죠. 따라서 개발업자가 자, 소액 다수 투자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부족한 자금을 조달받아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럼 이 시행사가요, 개발업자가 이제 자금을 조달받았죠. 사업을 기획하죠. 건설하죠. 그리고 또 분양하고 MD, 임대 맞추고요. 관리하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전부 다 도맡아서 합니다. 모든 것을. 그러면 이때 또 흐름은 두 가지죠. 두 가지. 이 사업이 자, O 아니면 X다. 전부가 분양돼 버리면 대박이지. 그런데 공실이 많아. 분양이 안 돼. 미분양이 많으면 쪽박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 다 분양이 되어서 대박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그 성과를 되돌려줘요. 예. 뭘로 되돌려주죠? 자, 수익이 크게 났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지? 배당. 다시 말하면 확정 배당이 아니고 실적 배당입니다. 처음부터 10% 줄게, 20% 줄게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적 배당이다. 자, 배당 나왔죠, 배당. 자, 이렇게 배당이 목적이면 어떤 금융? 바로 지분금융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서 개발업자가 무수히 많은 소액 다수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배당을 받더라. 이런 형태가 바로 부동산 신디케이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디케이터는 결국 배당이 목적이니까 어떤 금융이다? 부채금융, 틀린 말입니다. 지분금융, 지분금융입니다. 만약 사업이 잘못되어서 분양이 안 돼. 이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쪽박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이럴 때는 BJR, 배째라 하지도 못합니다. 이때는요, 배째라가 아니고, 자, 망했다. 어떡하죠? 토끼입니다. 야반도주예요. 토끼버립니다. 왜? 자금을 이만큼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책임으로 사업을 했는데 망했잖아요.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투자 사기니 돈 갚을 길이 없잖아요. 토끼해야지. 예. 나중에 잡히겠죠. 잡히게 되면 이 돈을 딴 데로 썼다면 무조건 문제가 커지겠네요. 이때는 법대 들어가죠. 교도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은요, 잘 되면 대박이고, 못 되면요, 법대 들어가요. 맨날 살고 와야 됩니다. 예. 제가 아는 지인이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너무 멋져요. 사업에서 큰 돈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전하고 세종시 쪽에 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주로 상가만 지어요. 상가를 지을 때 이렇게 돈 모읍니다. 높은 배당을 이자를 주면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한 건 멋지게 성공하고요. 다음에 또 세종시 그 시청이 있죠. 시청 건너편에 그 수변 상가가 나옵니다. 거기서 또 한 동, 두 동을 또 지어가지고 또 멋지게 성공하거든요. 그까지는 거기서 끝냈으면 진짜 대박인데 문제는요. 세종시 법원이 옮긴다는 법원 후보지만 아직 개발 안 됐잖아요. 그 앞에다가 또 큰 상가를 또 짓는 거야. 거기에 사고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상가를 다 지었는데 분양이 전혀 안 돼. 자금이 꽉 막혀버리잖아요. 그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때 수많은 투자자들이 자 원금 돌려받지도 못하고 다 무너지니까 이때 이제 터진 금액이 몇백억이 되거든요. 금액이 큽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톡했거든요. 잡혀야지. 얼마 만에? 1년 반, 한 달 반 만에 잡혔습니다. 바로 구속. 몇 년 살고 있다? 5년. 그러니까 개발이 위험한 거예요. 적당히 끝낼 때가 좋은데 계속 큰 돈 벌려고 하다가 한 방 터져버리니까 그대로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분은 아직도 교도소에 계십니다. 안타까워요. 개발사업 좋게 되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음에 자 이때 자금을 조달받아서 개발업자가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모든 걸 총괄하잖아요. 총괄하니까 문제가 터졌다. 이 사람이 모두 책임진다. 그래서 바로 무한책임입니다. 무한책임. 반면에 투자자들은 자기가 돈 된 만큼만 책임지면 돼요. 어떤 책임이다? 유한책임입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신디케이터.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신디케이터만 딱 나왔다면요. 뭘 받는 거지? 배당. 무슨 금융? 지분금융. 얘만 팍 돌려 있어요.
자, 다음에는 또 강의 노트 보시면 또 네모 박스가 있죠. 괄호 투자자, 내보자. 그러면 이제 이 괄호가 뭐냐면요. 자, 신디케이터로 반대해서. 반대로 해석하자, 반대. 소액 반대가 뭐죠? 거액이죠. 다수가 반대가 뭐지? 소수. 반대로 거액 소수 투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요, 뭐 많은 사람이 아니고 A나 B 정도. C까지 넣어볼까요? A가 50억 투자하고 B는요 25억이다. C는 20억이다. 합치니까 95억이 이렇게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소수로부터 큰 돈을 이렇게 모아서 자금을 조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게 되면 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성과를 올렸다면 또 어떻게 배당으로 돌려준다. 이런 경우를 조인트 벤처다라고 그래요. 조인트 벤처. 어려면 아니죠. 그래서 소액 다수라면 부동산 신디케이터, 거꾸로 거액 소수라면 조인트 벤처가 돼요. 얘도요, 거액을 투자한 만큼 배당으로 받으니까 뭐가 된다? 지분금융. 따라서 신디케이터나 조인트 벤처는 배당이 목적이다, 배당. 배당이면 무엇이 되죠? 지분금융입니다. 자, 설명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책을 볼까요, 책? 자, 책을 보시면 224페이지죠. 박스 보시면 부동산 신디케이터, 조인트 벤처 제목만 딱 나왔다면 뭘 떠올려? 배당이니까 지분금융 돌리시고요. 부동산 신디케이터는요, 첫 단어 밑줄 아세요? 자, 다수의 소액 투자로부터 자본을 모집하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다음에 쭉 내려가서 걸어 1번과 2번 나오죠. 걸어 1번 보게 되면요, 두 줄 있죠. 중간에 보시면 투자자는 유한책임 나왔죠. 투자자는 유한책임. 걸어 2번 내려가죠. 걸어 2번 보게 되면 개발업자는 무한책임 있죠. 개발업자는 무한책임이 됩니다. 다음에 조인트 벤처. 자, 조인트 벤처는요,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밑줄 아세요.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로 구성 밑줄. 그러니까 바로 거액 소수 투자를 가리킵니다. 거액 소수. 여기까지가 조인트 벤처가 돼요. 자, 이상으로 공급자 금융도 마치겠습니다. 금융 끝났습니다. 자, 끝이 났으니까 이제 다음 단원 넘어가죠. 다음 단원. 다음 단원이 교재 보시면 273페이지입니다. 자, 6장이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입니다. 이 파트는요, 전반적으로 출제 비중은 조금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가볍게 이제 목차부터 간단히 볼까요? 목차. 자, 개발 관리론은 크게 파트가 4가지인데요. 4가지. 자, 첫 번째가 이용 활동이 나와요. 두 번째가 개발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관리 활동. 네 번째가 마케팅 활동입니다. 그러면 이용 활동은 제가 설명 안 합니다. 왜? 제가 계속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파트는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면요, 그때 용어를 설명드리고 그때 한번 체크하시면 돼요. 최근에 계속 안 나왔다. 그리고 개발 활동은요, 주로 문제가 두 문제. 관리는요, 주로 한 문제. 마케팅 한 문제. 그래서 이제 네 문제 안팎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유의할 점은 작년 시험은요, 관리 한 문제, 마케팅 한 문제, 얘는 나왔거든요. 작년 시험은요, 개발이 제로야. 작년 시험은 개발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어. 안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다시 몇 문제, 두 문제는 적어도 나와줘야 됩니다. 원래는 개발은 무조건 두 문제는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강의 노트를 보시면 강의 노트를 보시면 부동산 개발은요, 화살표 되어 있죠. 1월달, 2월달 강의에서 친절하게 괄호 25강 33분부터 27강까지 주로 이제 그 2시간 넘게 강의했네요. 부동산 개발은요, 제가 이미 지난 과정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1월, 2월. 그래서 3월달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따로 안내가 된 대로 별도로 이제 1일 강의를 요것만큼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관리나 마케팅은요, 지난 과정에서 목차만 짚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정은요, 3월, 4월입니다. 3월, 4월은 관리와 마케팅, 요거 안 빠지고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개발은요, 1월달, 2월달 설명을 드렸거든요. 설명 드렸기 때문에, 지난 과정 빠뜨린 것만 제가 설명을 다 할거든요.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요, 개발에서 지난 과정 빠진 부분, 그리고 관리, 마케팅, 이렇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볼까요? 교재. 자, 교재 보시면 27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절, 이용활동. 이용활동은 최근에 계속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단어 체크만 제가 한 4개를 체크해 드릴게요. 4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맨 밑에 보시면 끝에 줄, 동그라미 2번에 있죠? 토지의 집약도. 자, 집약도는 체크하시고요. 개념을 알아야 된다. 왜? 과거에 나왔으니까 10회 때, 11회 때 각각 출제가 되었어요. 한 장 넘겨서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괄호 1번이 있죠. 도시 스프롤 현상. 요거 동그라미. 스프롤 현상도 출제가 과거에 되기 때문에 요 단어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괄호 2번 내려가 2번 동그라미. 제목이 직주분리와 직주접근입니다. 얘도 출제가 과거에 초창기에 되었거든요. 참고로 내용 아시면 돼요. 한 장 넘겼어요. 자, 네모 3번 있죠. 한계지. 3번 동그라미. 한계지도 그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용활동은요, 단어 4개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약도. 두 번째는요, 도시 스프롤 현상. 세 번째는요, 직주분리와 직주접근. 마지막으로 한계지. 이런 단어. 자, 이제 277페이지 제2절. 부동산 개발은 1월, 2월 거의 2시간 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과정을 참고로 하시면 돼요. 참고로. 그래서 강의 노트에서 체크되어 있죠. 여러분이 참고 꼭 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이번 과정은 이제 목차만 짚고 넘어갑니다. 목차를 보게 되면 자, 개발해서 282페이지요. 282페이지 보시면 되었습니까? 동그라미 2번이죠. 중간에 민간 개발 방식. 요거 발표되어 있죠.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아주 많이 되고 있고요. 민간 개발 방식 하게 되면 자, 기업번 자체 개발, B번 지주 공동 개발, 다시 A번 공사비 대물 변제형, B번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C번 투자자 모집형, D번 사업 위탁 방식, D번 토지 신탁 방식, 리얼번 컨소시엄 방식. 박스 보게 되면요. 1번과 2번인데요. 차지 방식은 X 버리고 2번 있죠. 신차지 방식. 이런 내용을 1월달, 2월달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중요하고요. 자, 다음에 보게 되면 286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 보니까 네모 5번 있죠. 부동산 개발의 위험. 자, 위험은요. 자, 종류 3가지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어떻게? 법 시비. 자, 시비는 법으로 가리죠. 법 시비. 그래서 종류 3가지가 자, 1번, 2번, 3번 법 시비죠.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법 시비 3가지도 설명을 드렸고요.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288페이지 네모 6번 있죠. 개발의 타당성 분석도 별표가 되어 있죠. 지난 과정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괄호 2번 보게 되면 부동산 분석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목차가 5개 나와요. 5개 순서가 여러 번 출시되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암기시켜 드렸죠. 프로야구에서 지명타자를 다른 말로 지시성 타자. 지시성 타자 이렇게 암기시켜 드렸죠. 자, 지시성 타자하게 되면 1번 지역경제 분석, 2번요 시장 분석, 3번요 시장 성 분석, 그 다음에 4번이죠. 타당성 분석,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이죠. 그래서 지시성 타자 이렇게 암기를 시켜드렸고 포인트는 1, 2월달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90페이지 네모 7번요. 경제 기반 분석은요 좀 까다로워요. 까다롭기 때문에 이 파트는요 제가 5월 달에 다음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한 장만 넘겼더니 네모 8번이 있죠.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이다. 여기다가 별표하시고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3월, 4월 2번 과정은요. 요거 정리합니다. 정리할게요. 그러면 민간 자본 사업 방식은 2번 보게 되면 종류가 5개 나와요. 자, 야거들이 5개 보이죠? 자, 먼저 1번 BTO 방식 야거입니다. 원어는 이제 바로 단어가 3개 나오잖아요. 다음에 2번은요, BTL 방식이다. 3번요, BOT 방식이다. 4번 BLT 방식. 5번요, BOO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 총 5개인데요. 일단 그 4개를 추려서 설명을 드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요 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은 자, 단어가 4개 나오잖아요. 옮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각각 네모가 쭉 나오잖아요. 키워드. 얘만 주면 몇 가 넣으면 돼요. 이 네모 메꾸기가 핵심 단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서는 BTO 해놓고 괄호 단어 3개 나오잖아요. 자, B는 뭐죠? 빌드, 건설입니다. 그래서 자, 네모 3개 있죠? 강의 노트를 몇 거 정도 돼? 건설이다. B는 건설이다. 자, T는 트랜스펄. 해석하면요, 얘는 이전하다. 또는 양도하다. 이전 양도를 말해요. 자, O는요, 오퍼레이터. 해석하면 운영이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네모 3개에다가 빌드, 건설, 트랜스펄, 이전, 오퍼레이터, 운영. 이렇게만 넣어주면 돼요. 다음에 BTL 방식은요. B는 빌드, 건설이죠. 두 번째, T는 트랜스펄, 똑같죠? 이전이다. 세 번째, L은요. 리스, 임대를 말해요.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다음에 BOT 방식은 B는 빌드, 건설이죠. 그러니까 BTO, BOT 비슷하죠. O가 오퍼레이터, 운영입니다. T는요, 트랜스펄 이전이다. 마지막으로 BOO 방식은 B는 건설이죠. 빌드. 자, O가 2개인데요. 요 가운데 O가 바로 뭘 말하죠? own. 해석하면 소유한다. 소유를 말해요. 소유. 다음에 오퍼레이터 운영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칸을 전부 다 메꿨습니다. 그래서 얘만 쭉 돌리면요. 문제가 다 풀리겠는데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BTO 방식과 BTL 방식은 끝자만 다르다. 끝자만요. 끝자가 O가 되고요. 끝자가 L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얘를 비교하죠. 그래서 BTO 방식과 BTL 방식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첫 번째, BTO 방식은 건설하고 이전하고 운영하죠. 얘는 한마디로 뭐냐? 수익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다. 있는 사업. 그럼 BTL 방식은 거꾸로 수익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속도로. 자, 만약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고속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요. 고속도로는요. 수익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힌트. 톨게이트. 예. 수익성이 있잖아요. 왜? 톨게이트를 운영하니까. 따라서 예를 들면 고속도로다. 자, 고속도로 공사는 공사가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여러 건설회사가 서로 어울려서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잖아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 회사가 고속도로를 건설했대요. 건설해서요. 다 지었다면 완공되었잖아요. 다 지었다면 어떻게 국가에게 다 넘겨줍니다.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건설하고 소유권 넘겨줘요. 이전. 다음에 소유권 넘겨주고 마지막으로 톨게이트를 운영해서 공사비를 회수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잖아요. 톨게이트를 운영하는데요. 주로 몇 년이죠? 20년, 30년 꽤 오랫동안 운영해서 공사비를 회수한대요. 되시겠죠? 건설하고 국가에게 소유권 넘겨주고 양도하고 운영해서 공사비를 회수하는데 BTO 방식입니다. BTO. 다음에 BTL 방식은 바로 건설하고 이전하고 리스인데 얘는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다. 자,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예를 들면 자, 여기서는요 예를 들면 기숙사를 짓거나 또는 복지회관인데 또는 청소는 수련은 있죠. 등등. 자, 이런 것들을 짓게 되면요. 얘들은요. 자, 수익 창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 회사가 이런 시설을 건설합니다. 건설해요. 다음에 소유권을 그대로 국가에게 이전시켜주고. 근데 이제 얘들은요. 운영이 어렵잖아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매달 꼬박꼬박 임대료 받습니다. 임대료 받아요. 그러니까 운영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매월 임대료 받는 형태가 바로 BTL 방식이다. BTL 방식. 이런 사업도요, 대박입니다. 왜? 자, 일단 건설하고 다 소유권 넘겨주게 되면요, 이 매달 임대료가 따박따박 들어오지. 이 멋진 사업입니다. 구분되시겠죠? 두 가지. 다음에 BOT 방식입니다. BOT. 자, BOT 방식은 빌더, 건설하고 오퍼레이터, 운영하고 T 이전한다. 얘가 뭐냐? 얘는요, 예를 들면 주로 아주 낙후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을 가리켜 후진국.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요,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동남아에 많습니다. 동남아.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또는 베트남 또는 라오스 전반적으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좀 못 사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못 살아, 돈이 없어, 어떡합니까? 이 국가들이 SOC를 건설하자. SOC. 이가 바로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죠. 인프라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속도로를 짓거나 항만 사업을 하거나 큰 사업이 있죠. 예. 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없어, 돈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자를 유치하자. 외자를 유치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얘네들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해. 이제 돈 빌려주고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건설합니다. 자선 나라가 이제 돈 빌려주고 건설합니다. 건설. 건설이에요, 건설. 건설하고 다음에 자, 다 지은 다음에 이 국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니까 못 살잖아요. 믿음이 안 가. 예. 너 못 살지. 못 믿겠어. 그러니까 바로 소유권 넘겨주려고 하니까 찜찜해. 그러니까 소유권 넘겨주기 전에 먼저 내가 운영부터 먼저 할 거야. 그러니까 다 건설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먼저 운영을 해요. 적어도 30년 동안 역시 운영해서 톨게이트 운영해서 따박따박 전부 다 공사를 다 해산 다음에 이 기간이 30년 지났다면 마지막으로 소유권을 국가에게 넘겨준대요. 그러니까 BOT 방식은 먼저 건설하고 돈 다 빼먹고 다 끝나버리면 소유권 넘겨주겠대.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BOO 방식입니다. BOO 방식은 건설하죠. 가운데가 own, 소유. 다음에 operate, 운영입니다. 건설하고 소유하고 운영한대요. 요거 잘 보시면요. 딴 거는요. T가 들어가. 그래서 전부 다 국가에게 소유권 다 넘겨주는 거지. 넘겨주는 건데 얘는요. T가 없잖아. 국가한테 소유권 안 넘겨준대. 안 넘겨주고 소유권을 가진대.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뭘 볼 수 있죠? 터널 공사.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면요. 자, 터널 많이 지나가시죠? 특히 부산에 터널 되게 많잖아요. 터널 딱 지나갈 적에 터널 입구에 뭡니까? 예. 동전 500원, 600원 집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자, 민간 회사가 터널 공사를 했다, 건설했어요. 했다면 공사비 많이 들어갔죠. 국가에게 소유권 이전이 없어. 민간 회사가 그대로 소유합니다. 소유하고 계속 운영합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터널 공사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BOO 사업입니다. BOO. 그래서 이상 네 가지. 네 가지는요. 항상 키워드만 떨리면 문제가 다 풀리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요. 답이 바로 보여요. 이런 문제는 항상 중하급이니까 득점부터 하고 봐야 됩니다. 득점부터.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반복하시면서 떠올리고 책을 보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확인해 봅니다. B는 뭐? 건설. T는 이전. O는 운영. 건설, 이전, 운영. 자, B텔입니다. B는 뭐? 건설. T는 이전. L은 리스, 임대. 얘만 찾으면 돼요. BOT 방식은 B는 뭐? 건설. O는 오퍼레이터, 운영. T는 이전.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BOO는요. B는 건설. O는 own, 소유. O는 운영. 이렇게만 찾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책 보고 확인합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 292페이지입니다. 먼저 1번 BTO 방식 나오는 순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B는 뭐? 건설. T는 이전. O는 운영. 얘만 찾으면 돼요. 젖줄. 사업자가 자,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건설하여 건설 동그라미 B가 나왔죠. 소유권을 국가 등에게 양도한다. 양도 동그라미. 이게 바로 이전. T가 나왔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에 시설관리 운영권을 부여한다. 부여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해서 운영 동그라미. 운영. 그래서 BTO.
BTO가 나왔습니다. BTO. 다음에 2번요. BTL 방식은 BTL. B는 뭐? 건설. T는 이전. L은 임대. 얘만 찾으면 돼요. 첫 줄. 민간 사업자가 SOC 시설을 건립한 뒤 건립 동그라미 건설 나왔죠.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 등에게 넘긴다. 넘기고 동그라미 이전 나왔죠. 정부나 지자체는 이를 임차하여 임차 동그라미 해서 임차 임대가 나왔죠. 바로 BTL 방식입니다. 다음에 3번요. BOT 방식은요. B는 뭐? 건설. O는 운영. T는 이전만 찾으면 돼요. 볼까요? 특정 시설을 건설한 건설 동그라미 B가 나왔고,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이를 관리 운영한다. 운영 동그라미 O가 나왔죠. 그리고 계약이 종료가 되면 정부에게 시설을 양도한다. 양도 동그라미 해서 T가 나왔네요. 자, 4번요. BLT 방식은 설명은 아니지만 이제 해석되겠죠. B는 뭐? 건설. L은 뭐? 리스, 임대. T는 이전만 찾으면 돼요. 첫 줄. 사업자가 SOC 시설을 건설해요. 건설 동그라미 B가 나왔습니다. 일정 기간 시설을 주무관청에게 리스한다. 리스 동그라미 L이 나왔죠. 리스는 종료가 되면 시설의 소유권을 주무관청이 양도한다. 양도 동그라미 해서 T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BO 방식은 자, 사업자가 SOC 시설을 건설해요. 건설 동그라미 건설하고 사업자가 당해 시설에 소유권을 가진다. 소유 동그라미 소유하죠. 계속해서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운영 동그라미. 여기까지가 BOO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키워드만 돌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리거든요. 어려운 파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얘도요. 반복하고 복습해 버리면 이거 정말 쉬운 거야. 쉬운 건데 또 어떤 분은 강의만 듣고 공부를 안 해요. 복습을 안 해요. 강의만 들으면 뭡니까? 금방 까먹어 버리지. 예. 그래서 강의만 듣게 되면 자 복습 안 하니까 한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게 되면 이게 단어가 긴가민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이제 복습 안 하게 되면요. 보기는 봤는데 떠오르는 게 없어. 예.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떠오르는 건요. 바로 BB 크림만 떠오르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반복하시면요. 이거 아주 쉬운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개발을 보시고 다음에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이제 관리 볼게요. 자, 부동산 관리는 네모 1번 의는 지나갑니다. 뭐 읽으면 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네모 2번입니다. 관리의 분류를 봅니다. 자, 분류가 두 가지가 있죠. 괄호 1번 복합 개념의 분류. 오른쪽 페이지 괄호 2번 내용에 따른 분류 두 가지입니다. 먼저 1번 복합 개념 분류는 뭡니까? 법경기. 법경기 시간입니다. 법경기, 복합 개념.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시간입니다. 법경기가 나와야 됩니다. 목차 볼까요? 자, 그래서 1번 법률적 관리, 2번요 경제적 관리, 3번은요 단어가 오자가 나세요. 3번은요 인력 관리는 아니잖아. 다음에 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자, 이거 고쳐주세요. 3번 인력 관리 되어 있죠. 얘를요 이렇게 삭제하고 디귿번.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아니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디귿번. 그래서 얘는 목차가 잘못됐고요. 그래서 법경기에서 세 번째가 뭐지? 바로 기술적 관리. 그래서 법경기 세 가지입니다. 법경기.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단순히 이제 연결만 잘 하시면 돼요. 법률적 관리가 똑같은 말로 보존 관리다. 그래서 기업번, 니업번 단어만 밑줄 하세요. 기업번 권리 분석 밑줄, 권리 분석. 니업번은요 계약 관리 밑줄.
그래서 법률적 관리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권리 분석과 계약 관리. 계약 관리.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관리는요. 기업번 수지관리, 미연번 회계관리, 디귿번 인력관리.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요. 이런 두 가지가 뭐지? 수지관리와 인력관리. 인력관리. 수지관리와 인력관리. 자, 수지관리 하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떠올리시면 돼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수납받잖아요. 이게 바로 수지관리인데요. 관리비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주민들이 불만을 가져. 그렇다고 너무 적게 받아버리면 관리가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적정한 관리비를 수납하자 수지관리입니다. 무슨 관리? 경제적 관리. 다음에 인력관리는 여러분들이 아파트 거주하시면 군데 뭐가 있죠? 예, 경비소속가 있죠. 그래 거기다 특정히 인력을 배치해서 따로 관리를 잘하자. 이것도 모두가 경제적 관리가 됩니다. 인력관리. 다음에 기술적 관리가 끝에 보시면 똑같은 말로 협의의 관리다. 얘가 협의의 관리. 협의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종류가 4개 있죠. 니은번복이 되면 단어 4개 밑줄 하세요.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존관리, 밑줄. 단어가 4개네요. 종류가. 자, 그래서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존관리. 그래서 이 4가지가 바로 기술적 관리 들어간대요. 뭐 위생관리, 뭐 소독하고 방범활동, 소독하고 여러 가지잖아요. 해충구치 작업입니다. 설비관리 제목 그대로 보시고, 보안관리는요, 예를 들면 보안관리. 보안관리는 주로 보험에 가입해요. 보험에 가입하자. 보험 가입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에 가입하죠. 아파트 관리하는데 화재보험 가입하죠. 재해보험에 가입해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보안관리들합니다. 그래서 자, 관리에 분류하게 되면 법경기 3가지인데 결국 이런 단어 체계에 있죠. 얘만 대충 돌리면 돼요. 따라서 법률적 관리는 권리 분석과 계약 관리, 경제적 관리는 수지 관리와 인력 관리, 기술적 관리는요 위생 관리, 설비 관리, 보안 관리, 보존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장난치지 어떻게 해볼까요? 자,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약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 X 틀렸잖아요. 계약 관리는 법률적 관리에 속한다 해서 싹 바꿔서 물으니까 틀린 말이지. 이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다음에 기술적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 1번, 2번, 3번, 4번 뭐 틀린 답 나오겠네. 틀린 답 묻겠네. 이럴 수도 있고. 또 좀 여기서 아주 헷갈리는 게요. 잘 보세요. 법률적 관리는 무슨 관리? 같은 말로 보존 관리가 되고요. 기술적 관리는 무슨 관리? 보존 관리. 이거 되게 깐깐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 여기서 법률적 관리는 같은 말로 보존 관리가 되고 다음에 기술적 관리는 종류가 4개 중에서 보존 관리.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되게 헷갈립니다. 어떤 더러운 모의고사는요. 이거 장난칩니다. 바꿔버리면 보존관리가 법률적, 바뀌면 틀린 말입니다. 보존관리가 기술적,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 차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준영은 아닌데 모의고사를 꼬아버리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관리는 법률적 관리, 보존관리는 기술적 관리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볼까요? 보존관리는 무슨 관리? 법률적 관리. 얘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법률적 관리. 자,
법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맨날 공부하시잖아. 맨날. 무슨 과목? 법 과목 공부하시잖아요. 중개사. 이제 해보시면 다 아시겠죠. 학교는 빼고 전부 다 법 과목이잖아요. 특히 뭐지? 공법. 시급하죠. 세법. 예. 정리가 안 돼요. 민법. 얼마나 양 많습니까? 예. 여기 보게 되면, 자, 각종 공법, 민법, 세법, 골치 아파, 그냥.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 법 과목은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끝났네. 법 과목, 법률관리, 법 과목 공부하는데 존나 어렵다. 그러면 끝나버렸네요. 법률관리는 뭐지? 보존관리. 나머지는 기술적 관리가 돼요. 구분하시고요. 이상 법경기관리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다음에 고래 2번입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 자, 목차가 3개인데요, 3개. 그러면 1번 자산관리, 다음 페이지 3번 시설관리. 요거 집중. 자산관리와 시설관리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요거 꼭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잘못 씁니다. 나오면요, 쉬운 겁니다. 무조건 득점하세요. 그러면 1번 자산관리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화살표. 자산관리는요, 바로 경제적 관리. 요거 경제적 관리. 주로 자산관리는요, 선진국, 외국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첫 줄, 개인이나 기업에 밑줄하세요. 부를 극대화 밑줄. 그러니까 자산가치, 수익을 올리자 부를 극대화시키는 관리가 진정한 관리입니다. 가장 좋아요. 이런 관리가 자산관리가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밑줄하세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제가 부른 단어만 밑줄하세요. 자, 금융대안의 모색 밑줄, 재활용 방안 밑줄, 매입 매각관리 밑줄, 리모델링 결정, 이런 것들이 모두가 경제적 관리를 극대화시키는 바로 자산관리에 속한다 해서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아, 얘가 바로 자산관리다. 자산관리. 다음 페이지 3번입니다. 자, 시설관리는 화살표 적어줄래요? 기술적 관리 적어주고요. 기술적 관리. 요거 법경기. 기술적 관리. 얘가 바로 시설관리, 시설관리. 그래서 시설관리는 주로 우리나라에 많죠. 첫 줄 밑줄하세요.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 유지 밑줄.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하자가 생기면 수리하지.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수리하게 되면 현상을 유지하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시설관리가 돼요. 그래서 시설관리는요,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단어를 밑줄하세요. 설비의 운전보수, 에너지관리, 청소관리, 방문 방지관리 등 보안관리,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시설관리가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에너지관리가 나왔습니다. 에너지관리는 시설관리 들어가잖아요. 에너지관리는 경제적 관리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 바로 자산관리와 시설관리는요, 단어를 섞어 쓸 때 찾을 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296페이지, 고로 3번에 있죠. 관리 방식. 관리 방식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